자, LNF 가지고 있으면 최소 원까지 갈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주경야독 채널의 이 대표입니다. 자, 주경야독.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 주식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직장인입니다. 자, 직장인으로서 낮에는 본업에 충실하고 밤에는 주식 공부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채널이 되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월등히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엄선된 투자 정보와 분석 내용들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부자가 되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18% 초급등 목표가 여기까지 갑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LNF 주가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다른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 과연 부족한 수준인지 아니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극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4월달 주가에 비해서 오히려 어떻죠?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대다수가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도 좀 보게 되면 사실 비슷해요. 그죠? 지금 현재 4월달 27만 5천원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 구간 많이 올라와서 현재 46만 2천원 정도를 찍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양극재에 관련된 섹터들은 전부가 다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거기다가 이제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코스모 신소재 역시 지금 상당 구간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LNF 같은 경우도 또 다른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오히려 지금 4월달 주가보다도 훨씬 못한 지금 주가로 우하향을 해주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7월 18일자 날짜로 지금 현재 급등을 좀 한번 해주고 이후에 지금 자리를 좀 매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양극재 섹터 중에서 4월 달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 구간 많이 빠진 것이 LNF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과연 LNF 주가만 이렇게 하락해야 되는지 이 원인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LNF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뽑고 있는 사유를 제가 하나하나씩 좀 반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캐파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실제 수치를 놓고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캐파, 그러니까 양극재 테마에서 사실 캐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즉,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자체가 결론적으로 매출액, 즉 숫자를 결론 짓는 이런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1등이고 그리고 2등으로 바로 LNF가 차지를 좀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표에는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 BM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현재로서 봤을 때 약 22만 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LNF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1등이 에코프로 BM, 2등이 이제 LNF 이런 순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역시나 양극재는 미래 실적을 가지고서 현재 주가로서 이제 PER 밸류를 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캐파 실적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25년과 27년 각각의 표를 놓고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25년에도 비슷합니다. 에코프롬이 단연 42만 톤 규모로 1등이에요. 그리고 2등으로 볼 수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34만 5천 톤입니다. 그래서 사실 LNF의 34만 톤과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비슷한 캐파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자, 이것은 27년도에도 비슷해요. 27년도에도 지금 에코프로 BM이 71만 톤 규모로 최고치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겠지만 그거에
이어서 바로 46만 톤 규모로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이 포스코와 LNF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에 비해서 결론적으로 캐파 증설이 절대 부족하지 않고 에코프로 BM보다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수직 계열화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주장이 맞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LNF는 LS와 손을 잡고 새만금의 전구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5년도, 빠르면 25년도, 늦으면 좀 26년도 정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직 계열화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전구체라는 것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양극재가 뭡니까? 양극재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죠. 근데 이 양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소재가 전구체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얘기해서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등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소재 사업까지 수직 계열화를 목표로 하게 될 경우에 사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현재 양극재 영업이익률 추이를 좀 보시면 대다수가 5에서 7% 정도 사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재 사업까지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게 될 경우에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이익률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LS 쪽은 워낙에 또 안정적인 원재료로가 확보를 하는 것이 가능한 대기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LNF와의 시너지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음극재가 부족하다. 음극재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 않냐? 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즉 신성장 동력 자체가 지금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역시 6월 달에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LNF는 일본의 미쯔비시 케미컬과 함께 음극재 MOU를 체결했어요. 미쯔비시 케미컬은 리튬 전지용, 지금 보시는 대로 음극재, 리튬 전지용 음극재와 전해액 생산 업체인데 자, 미쯔비시 케미컬과 조인트 벤처를 한국에 설립해서 앞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 대응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배터리 소재 사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북미 음극재 공급망 강화 및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 조인트 벤처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확정되면 추후 별도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이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상당 구간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메꿔가고 있기 때문에 LNF만 저평가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점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장이 있는데요. 지금 LNF는 장기 공급 계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비즈니스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지금 현재 LNF는 10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과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각각 10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공시를 다 했었던 반면에 LNF는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해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와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이것도 2년간 3조 8천억 규모. 그러니까 규모 자체는 커요. 하지만 2년간, 그죠? 지금 이제 공급 계약 체결한 게 겨우 2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사실 장기 공급 계약을 보통 잘 안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테슬라가 앞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배터리 자체를 내재화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좀 포착되고 있다 보니까 유일하게 기술력으로 인증받은 LNF의 기술력을 가지고서 배터리 내재화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의견에 좀 힘이 실릴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LNF만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수환 대표 역시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단기간 이렇게 공급 계약 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표명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때에 따라서는 장기 공급 계약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그런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LNF 주가가 굉장히 상당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현재 LNF가 주가가 이렇게 18%나 최근에 크게 급등한 이유를 좀 찾아보면 역시나 명확합니다. 이유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19일날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상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공시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 하나다? LNF 하나다.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되는 것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공매도 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죠? 코스피 시장으로 가게 되면 패시브 자금들 공격적으로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공매도 입장에서는 빠르게 숏커버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주식 매입에 나설 거기 때문에 정말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매매 비중입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겠지만 LNF도 최근에 공매도가 18%, 20%, 적게는 뭐 9%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예전에 이제 주가가 30만 원을 넘어섰을 때부터 공격적으로 공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공매도 잔액 4천억 정도를 감안했을 때 최근 4천억이면 엄청난 거래대금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다 매수로 들어오게 된다면 얼마나 큰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최근에 이제 7월 19일 날짜죠. 7월 19일 날 이런 관련된 발표를 냈을 때 누가 과연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했을까? 저는 그 부분이 공매도 세력과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추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관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오히려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자, 그런 것으로 볼 때 기관이 그동안 쭉 줄매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관련된 발표를 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량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는 기관 쪽에서 공매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전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관에서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게 된다면 역시나 주가에 호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주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황제주로 등극을 했죠. 뭐 배터리 아저씨 때문이든 그것이 뭐 공매도의 숏커버링 때문이든 어쨌든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자, 주가가 크게 오르게 된 배경은 뭐 배터리 아저씨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합심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죠. 이렇게 주가를 조정받는 시기에 공매도가 극대화되던 이 까만색 박스권 안에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합심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야, 안 되겠다.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라고 판단했는지 역시나 숏커버링 물량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공매도 세력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공매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피해자가 되었었는데요. 자, 이번에 에코프로 사례를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한 가지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2의 게임스탑과 같은 사례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BM 40, 포스코 퓨처엠 47, LNF 13이라는 숫자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2025년도 실적을 베이스로 한 PER 수치입니다. 자, PER이는 거 아시겠지만 주가 수익 비율로서 낮을수록 오히려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다른 지금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40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에 LNF는 유일하게 13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평가 요인이 하나하나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저평가받고 있던 곳들은 더 높은 밸류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25배를 부여받는다든가 30배를 부여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업계 평균에 속하게끔 그렇게 주가는 움직이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LNF 주가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를 산정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본보기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NF가 저평가 요인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최소 PER 30배를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올라간다는 업사이드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니다, 에코프로비엠 정도를 인정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주가에서 한 약 3배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목표 주가에 잘 수렴할 수 있도록 각자가 플랜을 잘 짜셔서 수익 실현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간단하게 LNF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들, 좋은 주식에 대한 이슈들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 종종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